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이 치아는 나이가 들수록 부실해지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결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노화가 촉진이 되고 또 인지 능력도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 매거진 2부에서는요, 씹는 즐거움을 되찾아주는 치아 건강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은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는 거 아시죠?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분 또 소개해드려야겠죠? 송영국 원장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송영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또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치아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치아 건강은 사실 음식물 섭취뿐만 아니라 이 신체 전반적인 건강과 직결이 돼 있어서 평소 관리가 또 매우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치아 건강이 중요한 이유부터 또 저희가 짚어봐야겠죠. 네,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건강한 치아가 오복 중에 하나라는 말이 전해오듯이 치아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시됐죠. 그래서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윗니, 아랫니가 꽉 잘 물리고 정확하게 아름다운 치아를 가지고 계시면 간단히만 씹어도 잘 꼭꼭 씹히기 때문에 소화기 개통에도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반면에 이렇게 치아가 빠졌거나 좀 불규칙한 경우에는 꼭꼭 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소화기 개통에도 장애를 줄 수 있는 기능적인 측면이 있고요. 사회생활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앞니 사이가 벌어져 있으시거나 불규칙하신 경우에 보통 말씀을 나누시다가 습관적으로 자꾸 크게 웃으실 때 입을 자꾸 가리시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기능적인 심미적인 측면에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꼭 치과에 방문하셔서 정기적인 검사를 받으셔서 기능적으로 심미적으로 좀 치아 건강을 지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신체 어느 일부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는 것 같은데요. 치아가 부실하거나 또 없어서 걱정이신 분들 주변에서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 치아와 원리가 비슷해서 또 제3의 치아로 불리는 치아가 있다면서요. 이야기 들어볼까요? 요새는 뭐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결손된 치아가 있을 때 인접된 양쪽 치아를 깎아서 브릿지라고 저희가 보통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의 치아가 빠졌을 때 양쪽 두 개의 치아를 깎을 수밖에 없는, 예전에는 이런 방식의 일을 많이 했고, 요 사이에는 양쪽 치아에 손상 없이 요 자리에만 심어주는 임플란트를 갖다가 대부분들 많이 하고 계시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혹시 이 주변 치아가 너무 많이 썩어 있거나 요새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시다가 보니까 꽉 무는 습관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임플란트보다는 종종 치아를 씌우면서 높이를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개개인에 맞는 어떤 치료법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인접치아 손상 없는 임플란트 쪽이 맞지만, 부득이하게 이런 식의 어떤 브릿지도 아직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치과 하면은 이 두려움의 대상인 분들이 참 많으셔서 어떻게 가야 할까 고민이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20년 이상 임플란트 진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아주 겁을 많이 먹고 일단 치과에 오시거든요. 근데 제가 보람을 느끼는 거는 결국에 치료받는 중이든 치료가 끝나셨을 때 이렇게 환하게 웃으실 수 있는 이런 어떤 치과 공포증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처음 방문하셨을 때 들여서 소통을 하시면, 마음의 긴장이 좀 풀리시면 긴장감이 없어짐과 동시에 공포증이 좀 줄어들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통마취, 치과 치료는 대부분 신경 치료를 하든 어떤 치료에 있어서 마취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주사바늘 보시면서 바로 무섭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주사바늘이 잇몸 속에 들어가면서 잇몸이 부풀어 오르게 되면 압통을 느껴서 누구나 다 아마 악 하고 소리 내신 경험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로 속도를 또 조금씩 조율해서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마취도 천천히 컴퓨터로 제어되는 무통마취를 쓰게 되면 일단 진료가 끝나셨을 때 원장님 마취가 벌써 끝났나요? 아니면 아직 마취 안 하시는데 언제, 이런 식의 어떤 굉장히 편안한 치료가 될 수 있고, 하지만 부득이하게 어릴 때 어떤 트라우마가 있으시거나
부득이하게 치과만 오시려면 전날 잠을 잘 못 주무신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수면으로 이제 치료를 하심으로써 편안한 치료가 될 수 있죠. 치과 치료는 사실은 이 입안을 치료했는데 네. 치료가 끝나시고 꼭 어깨가 막 근육통이 생기시고 굉장히 좀 긴장하셔서 그래서 치과 치료의 최대 단점이 치료가 끝나고 이 입안이 아픈 것보다는 근육통이 네. 오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수면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행복한 치과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은 다양한 방법들이 좀 생겨난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는 또 사실 아무래도 어르신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은 만성 질환도 있고요. 또 고령이라서 부담이 클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네. 어르신들 경우에는 좀 더 쉽게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좀 있을까요? 아, 예. 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면으로 주무시면서 하시면 되는데 이분의 연세는 지금 84세시고 당뇨와 고혈압을 갖고 계신 분인데 요 빨간 부위가 최근에 진지를 드시다가 보철물이 떨어지면서 이제 뿌리만 남아서 저희 치과에 오시게 됐고 이분께서는 이 파란 요 임플란트를 갖다가 5년 전 79세 연세에서 하셨는데 그 당시에 사실은 치아를 빼시고 3개월 후에 다시 가셔서 뼈만 여러분들 이 눈과 코와 어금니 사이에 광대뼈 안에 네. 상악동이라는 빈 공간이 있거든요. 이 빈 공간에 뼈 이식을 하니라고 또 6개월을 소요했고 6개월이 지나서 그때 임플란트를 하셔서 6개월 후에 만들고 이런 어떤 1년 이상의 기간과 3번 이상의 수술을 거치시다 보니까 이분이 이쪽은 무조건 빼고 틀니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내원을 하셨고 저는 사실은 이분한테 죄송하지만 그런 3번의 수술이 아니고 치아를 뽑고 뼈를 심고 임플란트를 넣는 이 과정을 한 번에 끝내드리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가치가 있지 않는가 적극적으로 설득을 했고 결국에 당일날 수술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고정도 나오고 다행히도 튼튼하게 잘 박혀서 당일날 이렇게 임시치아까지 해드려서 이분이 지금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검사 오시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틀니 끼시는 많은 분들한테 꼭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셔서 좀 이렇게 저처럼 임플란트 무섭다 아니면 기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단점을 꼭 아니라는 걸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6개월마다 오시면 꼭 그 말씀을 하셔서 많은 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수면 임플란트 사례를 좀 만나보셨는데요. 그럼 치아가 전혀 없어서 틀니를 좀 착용하고 계신 분들도 가능할까요? 네.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당뇨를 갖고 계시는 75세의 여성분이셨는데요. 우아래 아무 이제 치아가 없는 상태에서 13년 동안을 틀니를 끼신 거예요. 근데 처음에 62세 때 이제 안 하셨던 이유가 2가지가 있으신데 임플란트 심고 완성하는 데까지 한 1년 이상 걸린다는 기간 부담하고 그 당시에 사실 지금보다 많이 비쌌기 때문에 이제 비용 부담 그래서 무서움과 비용 두려움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틀니를 끼셨는데 틀니의 특성은 처음에 뼈가 있을 때는 이게 잘 안착이 되거든요. 근데 해가 감에 따라서 1년 요 뼈가 이렇게 가라앉다 보니까 지금 13년이 되다 보니까 틀니는 위에 있고 뼈에는 전혀 걸쳐지지 않는 그래서 마구 움직일 수밖에 없는 네. 급기야는 이제 이분께서 드디어 진지를 못 드시고 밖에 나가실 때도 틀니를 못 끼시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오셨던 경우고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이제 근처에 5군데 치과를 갔을 때 뼈가 너무 없어서 못 심는다. 판명을 받으셨고 한 5군데에서는 이 앞쪽에 2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틀니를 조금 편하게 써줄 수 있다. 근데 다행히 제가 봤을 때는 요 신경이 이렇게 내려오는 게 4번째, 5번째 치아 사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의 양쪽 이 신경선을 제외하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5개의 임플란트가 식립이 가능한 걸로 컴퓨터상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주무시는 가운데서 요 5개를 심고 당일날 요 심어놓은 데에 기둥을 미리 만들어서 연결하고 수술 끝나셨을 때 그림처럼 이렇게 12개 치아를 만들어 드립니다.
드렸기 때문에 이분은 사실은 13년 동안 틀니를 너무 잘 쓰시다가 갑자기 못 쓰시게 돼서 여러 가지 드시는 것도 좀 힘드셨는데 만들어 드리는 더 이상 이제 아래는 틀니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상태가 되셔서 이날부터 아주 행복하게 지금 잘 쓰고 계신 네. 분입니다. 네, 좀 나이가 들다 보면은 좀 뼈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 이런 부분들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다음 사례도 바로 이어서 또 만나보도록 하죠. 이번엔 전체 틀니를 임플란트를 바꾼 경우도 설명해 네네. 주신다고요. 이분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치아가 없으면 잇몸으로 진지를 드신다고 하는 이분의 경우에 틀니를 끼고 계시다가 밖에 나가실 때만 틀니를 장착하시고 진지 드실 때는 사실은 댁에서는 빼놓고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요분께서 이제 왜 임플란트를 못 하시나 보니까 주위에서 임플란트 하고 붓고 멍들고 이런 상황을 많이 보시다 보니까 도저히 본인은 못 하신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도 이제 주무시면서 임플란트를 하는데 다행히도 이분의 아래턱이 어느 정도 볼륨이 있으셔서 폭이 있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으로 분석을 해서 당일날 요 하단의 사진처럼 완전히 임플란트를 심고 8개의 임플란트 위에 임시 치아를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위턱에는 어쩔 수 없이 잇몸을 절개할 수밖에 없었고 뼈 이식을 많이 해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위아래 위에는 기존의 틀니, 아래는 정확하게 안착시킨 임시치아 상태 드시다가 4개월 뒤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끝내드렸고 이분은 또 재밌는 게 검사 받으러 오셨을 때 꼭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본인께서 틀니만 끼시고 잘 못 드실 때는 계모임이나 이런 데를 꼭 그 부드러운 음식 있거나 식물성의 어떤 채소 이런 쪽으로만 가시다가 임플란트 완성된 후에는 꼭 고기식 하시자고 네. 해서 이분 매번 그래서 친구분들이 도대체 고기를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언제부터 그런 거냐. 그래서 아주 재밌는 케이스라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치료 사례들을 또 만나보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의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렇게 수면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의 수술을 해야 하는 두려움도 사실 이 치과를 좀 가게 하는, 멀리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치과 하면 무서운데 뭐 치과에 가시는 숫자도 많고 수술도 많으면 당연히 부담은 더 커지겠죠. 이 하단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 결과물은 똑같습니다. 이 상단의 경우에는 치아를 뽑으면서 당일날 임플란트도 심고 뼈 이식도 하고 뚜껑 나사까지 잇몸 밖으로 다 올려놨기 때문에 한 번의 내원과 한 번의 수술로서 이 과정이 끝난 거고요. 종래의 방식대로 하시거나 기존에 지금 많은 방식이 치아를 첫날 뽑게 되죠. 그러면 뽑은 자리 꼬매놨기 때문에 부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다음날 소독해야 되고 일주일 뒤에 실밥 끌러 나오셔야 되고 이 두 번째 사진은 3개월 후에 임플란트를 심고 다시 꼬매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 다음날 또 소독하셔야 되고 일주일 뒤에 또 실밥 끌러야 되고 그 상태에서 4개월이 지났을 때 임플란트를 갖다가 잘 붙었는가 다시 한번 잇몸을 째서 이런 상태도 뚜껑 나사를 노출을 시키거든요. 정리하면 요 아래 같은 경우에 치아를 빼고 임플란트 뚜껑 나사 심는 데까지 3번의 수술을 한 거고요. 네. 치과 내원도 7번에서 8번의 내원을 하는데 수술 방식을 좀 바꿔서 하시게 되면 요 똑같은 상황이 3번의 수술을 한 번으로 7, 8번의 방문을 한 번의 방문으로 끝낼 수 있는 그래서 아무리 치과에서 저희가 무통마취를 쓰고 대화도 충분히 하고 편안하게 아무리 해드려도 치과에 내원하시는 횟수를 줄여드리는 게 아마 가장 큰 그렇죠. 공포증을 줄이는 게 아닌가. 그리고 요새 현대인들 너무 바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정기검사가 아닌 나머지 과정은 좀 생략해서라도 좀 편안하게 해드리는 게 치과 공포증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임플란트 시술이 한 번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또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차이일까요? 네, 그 원장님들의 어떤 경험이나 본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노력 속에서 틀려질 수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분의 경우에도
아래쪽에 임플란트를 갖다가 이제 심고 위에 치아가 오른쪽 치아가 안 좋으셔서 이제 심었던 병원에 가서 문의한 결과 눈과 코와 어금니 사이의 광대뼈 안에 상악동이라는 빈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빈 공간 선이 지금 빨간 선이 되고 원래 있으셔야 되는 게 녹색 선이고 파란 선이 지금 갖고 계신 뼈입니다. 그래서 이 뼈 자체가 지금 두께가 한 2mm, 넓은 쪽은 한 4m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원장님들이 치아를 빼고 일단은 잇몸을 아무른 상태에서 3, 4개월 지났을 때 상악동 거상을 하면서 뼈 이식을 하시고 또 6개월 지났을 때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추가적으로 또 한 번 뼈 이식을 하고 그로부터 한 4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야만이 심는 기능을 완성을 하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이분께서 저희 치과에 오셨을 때 저는 당일날 요 치아를 다 뽑겠다. 그리고 상악동 거상도 당일날 하겠다. 임플란트도 당일날 심습니다. 그래서 요 1년 이상 걸리는 과정을 4개월에서 5개월 만에 끝내드리기로 설명을 드리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 빨간 상악동 선을 이 녹색 선까지 뼈 이식을 하면서 임플란트를 이렇게 가지런하게 4개를 심으신 상태죠.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또 무서워하셨던 게 아니 치아 하나만 빼도 이게 너무 겁나는데 네. 어떻게 그날 임플란트 심고 뼈 이식하고 나 그날 죽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주무시면서 이 모든 과정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이 사실은 임플란트를 심든 어떤 과정에서 주무시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아마 이만 뺐어도 한 3, 4일은 저한테 계속 오셔서 아 원장님 여기 너무 아파요 너무 네. 아파요 이러셨을 텐데 실제적으로 굉장히 주무시면서 했기 때문에 편안하고 이런 분들을 치료할 때 이제 제가 보람을 느끼는 거는 기간도 일단 1년 이상 걸리는 걸 4개월 이내도 줄여준다는 장점과 네. 횟수도 3, 4번 되는 거를 한 번으로 줄일 수 있는 그래서 근처에 경력이 많으신 원장님을 잘 찾으신다면 수술은 얼마든지 횟수도 줄이고 기간도 줄일 수 있고 또 이게 곧바로 여러 가지 공포증에서 해결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위턱 부분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럼 아래턱의 경우에도 임플란트 시술이 좀 한 번에 끝내는 경우가 있고 또 같은 경우지만 여러 번에 나눠서 시술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네. 저희 몸에는 이 아래턱의 임플란트 부작용이 신경선이라는 데가 다치느냐 안 다치느냐 가장 큰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앞에부터 4번째나 5번째 쪽에 신경이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여기 빨간 선이 이제 신경이 되고 요 파란 선은 치아가 너무 많이 이제 아프신데도 근데 이분이 잘못하신 게 아니고 이 치아의 특성상 컨디션이 좋으면 또 덜 아프고 컨디션이 나쁘면 아프고 그래서 아플 때는 내가 치과에 가야겠다 마음을 먹으셨는데 며칠 지나서 또 컨디션이 좋아지시니까 아 바쁜데 하면서 또 늦추시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염증이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염증과 신경선까지는 불과 2mm밖에 공간이 없어서 많은 원장님들이 이 임플란트를 요 자리는 못 심습니다 하거나 심더라도 뼈 이식을 하고 그 이후에 해야 됩니다 하는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 앞쪽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4번째 자리이기 때문에 보일 수가 있어서 컴퓨터 분석을 해서 당일날 기둥까지 올려서 임시 치아를 만들어 드렸고요. 가장 이제 문제 시야는 요 2번째, 3번째 임플란트 경우에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당일날 심고 뼈 이식하고 잇몸으로 잘 덮어 드렸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아래턱에서 이제 신경 손상 없이 얼마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미리 모의 수술을 해서 신경 손상 없이 정말 이 자리에 심을 수 있는가. 그래서 많은 경험을 가지신 원장님을 만나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판단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이렇게 시술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임플란트 시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방송 보시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저에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럼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네, 제가 저희 아빠 때문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네네, 아버님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나이가 62세 되셨고요. 네. 네, 지금 치과에서 위아래가 치아가 다 흔들리셔가지고 지금 빼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당뇨랑 고혈압이 있으셔가지고 조금 힘들어하세요. 네네. 그래서 그거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나 해가지고요. 예, 전화 잘 주셨습니다. 혹시 네. 치아가 남아 있는 거를 전부 다 뽑아야 되는 걸로 설명을 들으신 건가요? 네, 다 뽑아야 된다고 아, 설명을 예. 들었거든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치아를 갖다가 당뇨가 있으시고 혈압이 있으시면 하루에 하나나 두 개만 뽑고 그것도 아마 3, 4일 간격으로 이렇게 뽑으시기 때문에 치아를 갖다가 지금 20개 이상 치아를 뽑으려면은 그 기간만도 한 6주 이상 걸릴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러다가 보면 사람이 매번 가셨을 때 무통마취라도 써주면 다행인데 그러지 않고 주사기도 푹푹 찌르면은 이 압통 때문에 악하고 계속 이 공포가 생기시거든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임플란트를 하시기도 전에 아마 이를 뽑다가 중단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보고 있는데 근처에 그 경력이 임플란트 오래되신 잘하시는 원장님을 찾으시게 되면 아마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는 게 하루에 움직이는 치아를 갖다가 아마 다 뽑는 쪽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문제점은 이제 당뇨하고 혈압이 있으시기 때문에 당뇨 있으신 경우에는 상처 부위가 저희가 째놨던 것보다 훨씬 커지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당뇨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절개를 해주면 편안하실 수가 있고 혈압의 경우에는 당일날 여러 개 치아를 뽑을 때 살짝 주무시면서 하시면 스트레스를 감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혈압 문제는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당뇨 혈압의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준 대로 그대로 드시고 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유드리고 싶은 거는 근처에 그 경력 있는 원장님을 만나시고 한 번에 다 뽑으면서 될 수 있으면 뼈 이식도 그날 하면서 임플란트도 보통은 우아래 다 뽑기 때문에 옵션이 세 가지가 생기실 것 같아요. 우아래 불편하지만 완전 틀니를 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근데 제가 20년 이상 임플란트를 하면서 접해보면 치아를 갖다가 빼는 날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가 이 턱뼈가 제일 많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당부드리고자 하는 거는 틀니가 아래 틀니가 더 불편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아래쪽에라도 6개 이상의 어떤 임플란트를 심어서 밑에는 좀 틀니를 안 하셨으면 싶고요. 죄송하지만 예전에 아버님께서 틀니를 끼셨던 분이라면 우아래 틀니를 끼셔도 아마 잘 쓰실 텐데 어느 치과에서 하시든지 틀니를 안 껴보셨기 때문에 위에 쪽만 틀니를 껴도 아마 상당히 좀 불편해 하실 거예요. 근데 비용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아래쪽만이라도 임플란트도 고정하고 위에는 완전 틀니를 하시는 거고요. 비용만 괜찮다고 하시면 주무시면서 치아도 당일날 다 뽑고 우아래 최소 12개에서 한 16개 비용에 따라서 식립을 하시면 틀니를 안 하고 우아래를 다 임플란트도 처리를 할 수 있고 내비게이션이나 수면 임플란트를 하는 데를 잘 찾으시면 실제적으로 당일날 치아 심는 것도 심는 건데 아래턱 같은 경우에는 임시치아까지 아마 다 만들어 드릴 수 있어서 그동안 한 달 정도 다니시면서 못 드셨던 것도 아마 충분히 잘 드실 수 있을 걸로 정리해 드리면 아래에만이라도 반드시 임플란트를 좀 하는 쪽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상담을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또 방송이다 보니까요, 정확한 진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권유해드린 부분들 참고하셔서 내원하셔서 꼭 정확한 진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떤 고민이 또 있으실까요?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치아가 좀 약한 편인데요. 네. 네. 그 왼쪽 아래 위에 어금니하고요. 두 대. 두 개요. 그리고 오른쪽 밑에 쪽에 어금니 이제 그 세 대를 발치를 했는데요. 네네. 한 4개월에서 7개월 됐고요. 발치한 지가. 거의 다 4개월 이상 지나신 거네요. 예, 예. 네네.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발치를 할 때 이제 그 치과에서는 이제 그 잇몸뼈가 좀 대체적으로 약해갖고 예. 그
임플란트보다도 뭐 부분 틀리나 이런 쪽으로 이제 네. 권유를 하길래 아직 네. 나이도 있고 이래서 아이, 그럼요. 네. 그리고 아직 이제 그걸 지금 현재 상태로 자꾸 방치를 하니까 이제 네. 그 남아 있는 옆에 치아도 안 좋아지시고. 예, 옆쪽의 네. 치아까지 이제 좀 안 좋아지고 이래갖고요. 네. 그리고 음식물 섭취하는데 상당히 좀 이렇게 좀 약간 딱딱하든가 이제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네. 불편을 느끼거든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치과에 가시면요. 예. 지금 남아 있는 치아에 대한 아마 잇몸 치료나 여러 가지 권유도 하실 거예요. 근데 예. 문제점은 잇몸 치료도 할 때 이제 마취를 해서 이걸 다 긁어야 되기 때문에 하시고 나서 순간적으로 좀 많이 시리실 수가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거꾸로 치료를 합니다. 일단 아마 그 내원을 하시게 되면 맨 먼저 임플란트 진단을 내려서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를 심고요. 그 아래쪽에 3개 이상 빠지신 쪽에를 빨리 심어줘서 그쪽을 2개월 안으로 드시거나 당일날부터 바로 드실 수 있게 하고 그 후에 이제 남아있는 치아들에 대해서 정말 빼야 되는 치아와 아닌 치아를 구별을 해야 돼요. 근데 선생님께서 하나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저희가 왜 귤박스 안에 보면은 상에 있는 귤을 갖다가 빨리 안 끄집어내면 주변에 금방 번지잖아요. 예, 예. 그래서 남아있는 치아 중에서 계속 보존을 해도 옆에 치아에 지장을 안 줄 것 같으면 잇몸 치료를 해서 최대한 저희가 살릴 거고요. 예. 죄송하지만 그 치아를 놔둠으로 인해서 한두 달 안에라도 옆으로 번질 것 같으면 그 치아는 아깝지만 뽑는 거에 좀 동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예, 예. 근데 잇몸뼈가 아무리 안 좋으셔도 지금 연세가 저하고 지금 비슷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선생님께서 혹시 음주나 어떤 약조하시거나 흡연하시거나 이런 부분만 잘 지켜주신다면 근처에 경력이 좀 오래되신 분을 찾으시면 아마 문제없이 수술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어금니 쪽에는 뿌리가 3개 이상 있어서 꽉꽉 씹을 때 힘을 많이 받는데요. 한쪽 어금니가 지금 3개가 없으시다는 얘기는 이 앞니 쪽에 힘이 너무 집중되기 때문에 앞니가 생각보다 빨리 망가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임플란트를 꼭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금니가 받쳐주지 않으면 앞니 쪽에 이거를 거꾸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진지 드실 때 3번만 조심하지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침을 삼키더라도 저희가 이를 이렇게 다물어야 침이 삼켜지고 여러 가지 그런 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가 빨리 돼야만이 앞니 쪽 수명도 길어지고 어금니가 만들어지고 앞니 잇몸 치료를 하는 동안은 좀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충분한 답변 되셨나요? 예, 예, 예. 네, 꼭 저기 경험 많으신데 잘 찾으시면 잇몸뼈가 아무리 약해도 아마 주무시면서 컴퓨터로 분석해서 편안하게 지금 가뜩이나 이가 빠진 지 4개월 됐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으로 분석하면 종이에 펀칭해서 구멍 내듯이 간단하게 이렇게 무통으로 심을 수 있는 쪽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자면 우선 저 잇몸뼈 상태부터 그러면 죄송하지만 사진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지금 연령으로 봐서는 아마 가능하리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이렇게 2번째 상담을 마쳐봤습니다. 역시나 자세한 부분들은요, 내원에서 꼭 상담 받아 보신 후에 치료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 또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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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떤 부분이 불편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요, 약 한 2달 전에요, 네, 스케일링을 하라고 그래서 스케일링을 하고 난 다음에 네, 한 보름 정도 있다가 음식을 씹다가 오른쪽 어금니 위쪽이요. 오른쪽 어금니, 네, 어금니 그 네. 두째 번째 거, 네, 네, 네. 거기에 음식을 씹다가 깨졌어요. 예, 반쪽이요. 네, 스케일링 하고 나서. 네,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한 달을 경과했어요. 아무 이상이 없길래.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가 좀 통증이 오면서 시려서 치과에 방문했더니 네, 요거를 발치해가지고 네, 임플란트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임플란트 뭐
처음에 그 인식이 안 좋아서 그런지 임플란트는 하고 싶지가 않았는데 예. 본니를 살려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네. 글쎄 이게 지금 당장은 괜찮은 것 같아도 앞으로 네. 이게 또 시간이 되면은 어차피 그 임플란트 해야 되니까 네.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치과를 한번 방문했는데요. 네. 거기서 하는 말은 그냥 쓰시던 건 그냥 지금 통증이 없으시면 그냥 쓰시다가 네. 지금 고통을 못 참겠다 싶으면 그때 발치해가지고 임플란트 된다고 그래요. 혹시 뭐 신경치료에서 씌우자고는 그 두 번째 치과에서는 말씀 안 하시던가요? 글쎄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나 씌웠으면 네. 좋겠는데 예. 씌우자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무조건 빼서 임플란트 하자고 그래요. 네. 근데 걱정이 돼서 지금 상태는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네. 음식 먹는데도 이상 네. 없고 뭐 찬물이나 뭐 뜨거운 네, 게 들어가도 네, 네, 네. 괜찮고 네. 그래서 난 이거를 좀 어떻게 그냥 본니를 살려서 이걸 씌우는 방법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지금 방송을 보다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내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아서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좀 여쭤보려고요. 이게 씌우면 안 되는 거예요? 치아를 일단 씌우고 안 씌우고의 치과 의사들의 기준점이요. 치아가 이렇게 있으실 때 잇몸 높이에서 잇몸 높이 아래로 이게 깨져 있으면 실제적으로 빼는 쪽을 많이 권유는 드리고요. 네. 근데 아마 그 두 번째 치과에서도 쓰는 데까지 쓰시라고 하신 거 봐서는 네. 깨지신 이 선이 이렇게 수직으로 깨지시면서 잇몸 밑에까지 아마 한 4, 5mm 이상 내려가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추정이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신경치료를 하시고 네. 치아 안에다가 마취 안 하고 그냥 기둥을 이렇게 보강 기둥을 넣어주는 거예요. 임플란트는 턱뼈에다 넣는 거고요. 그렇죠. 예, 치아 안에다가 기둥을 보강 기둥을 넣을 때는 마취 안 하고 그냥 가볍게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 경우에는 본니를 계속 갖고 계시기를 원하시면 네. 신경치료를 하시고 네. 그 안에다가 기둥을 넣으시고 네. 위에를 씌워주시면 됩니다. 아, 예. 예, 근데 이제 선생님 연세가 지금 70세로 방송에 나와 있는데 네, 네. 치과에서 이제 고민거리는 뭐냐면은 국가에서 요새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2개에 한해서 보험 혜택을 드리는 비용이 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둥을 넣고 치아를 씌우고 이렇게 한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임플란트 비용보다. 네. 예, 그래서 선생님께서 아마 어떤 다른 치과에 가시게 되면 연세에 국가에서 보험해주는 비용은 얼마고 이거를 기둥을 세워서 이를 씌웠을 때는 얼마인지를 먼저 설명을 들으셔서 네. 경제적인 상황도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실제적으로는 그 치아 자체를 네. 살리는 건 살릴 수 있어요. 아, 근데 예. 문제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치아를 살렸을 때 과연 수명을 얼마를 쓸 거냐의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치과에서 선생님과 대화한 내용을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결론은 네. 치아가 아마 선생님은 아무 이상 없지만 원장님들이 볼 때는 약간 좀 건강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괜히 건강도 좋지 않은 데다가 기둥까지 받고 치아를 잘 씌워 드렸지만 네. 부득이하게 이게 6개월이나 1년도 못 쓴다든가 하면 네. 선생님께서 신경치료 하려면 한 3, 4번 정도 치과를 다니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치료 기간이 거의 한 3주 동안에 7, 8번을 다니셔서 이를 기둥 받고 씌워놨는데 네. 이거는 5년이고 10년이고 쓰시면 아마 그 두 군데 치과에서 분명히 하셨을 건데 네. 가능성이 아마 얼마 못 쓸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네. 과연 여러 번 고생을 시켜드리고 이게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지 아마 그 부분 때문에 그냥 쓰는 데까지 쓰시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예. 정리를 해드리면 네. 그 65세 이상 대신 임플란트 보험과 네. 신경치료하고 씌우는 비용을 한번 비교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살린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최저로 쓰면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6개월인지 1년인지 2년인지 어떤 그 예후를 좀 한번 물어보셔서 네. 선생님께서 과연 짧은 기간이지만 나는 뭐 3개월 쓰더라도 내일을 살리겠다. 그쪽이면 당연히 원장은 그렇게 진료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예.
네, 이렇게 저희가 여러 상담들을 좀 해봤는데요. 권유해드린 치료 방법은 이 시청자님의 설명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요. 자세한 사항은 꼭 내원하셔서 다시 한번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비교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임플란트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수술 횟수만큼이나 여러 번 방문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또한 이 치과를 좀 멀리하게 되는 이유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원 횟수가 감소가 된다면 좀 많은 분들에게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예.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네. 똑같은 내용입니다. 수술 횟수가 일단 줄고 내원 횟수가 줄으면 바쁘신 요새 현대인들한테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 자신도 스케일링 하려고 이렇게 올라가려면 약간 긴장되거든요. 그래서 내원 횟수를 좀 줄여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네. 이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똑같이 임플란트를 2개를 심었는데 컴퓨터로 미리 분석을 해서 이렇게 종이에 펀칭하듯이 구멍만 내서 심으신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수술 끝나고 대략적으로 한 5, 6주 후에 중간 체크만 받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그림처럼 잇몸을 완전히 벌려놓은 경우에는 잇몸을 일단 벌려서 턱뼈가 노출이 됐다는 얘기는 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날 반드시 나오시라고 해서 소독하고 뭔가 조처를 하는 경우가 꽤 있고 일주일 뒤에 이 실밥을 끓이기 위해서 또 나오시라고 해야죠. 그래서 당장 일주일 안에 이 경우에는 수술날을 포함해서 3번의 방문을 하시는 거고 이 경우는 일주일에 수술 당일날만 오시면 되니까 2번의 어떤 횟수가 줄어드는 것도 사실은 치과 공포증을 좀 줄여드릴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무절개 시술이 참 중요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20년 동안 제가 임플란트를 하다 보니 이 무절개 시술을 한 이후로는 될 수 있으면은 무절개 시술 쪽으로 하는 이유가 나중에 제 생각이지만 임플란트 수명도 훨씬 이쪽이 좀 더 길지 않을까 이런 어떤 추정을 지금 하고 있어서 요새는 시간만 주신다면 컴퓨터도 좀 분석해서 무절개 쪽으로 갈 수 있는 거는 가고 단 치과에 오셨을 때 너무 염증이 많고 심하신 분들은 컴퓨터 분석을 하더라도 절개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 경우에는 또 오시자마자 바로 수술을 해서 횟수를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싶고 네. 그래서 무절개가 될지 절개가 될지는 죄송하지만 다니시는 원장님의 어떤 경력을 좀 잘 검토하셔서 원장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하시는 게 가장 네네.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네, 절개를 하지 않아서 내원 횟수를 줄여줄 수 있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어떤 시술인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일단 처음 오시게 되면 사진 촬영을 하는 겁니다. 입 안을 갖다가 전부 사진 촬영하고 CT를 한 장 찍게 되면 2개를 합성을 했을 때 이제 컴퓨터상에 그 수술 받고자 하는 분의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영상을 토대로 이와 같은 어떤 수술할 때 구멍만 내야 되니까 그 가이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임시치아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수술 당일날 고정만 잘 이루어진다면 이런 식으로 치아를 만들어서 가는 거죠. 예전에는 사실은 이런 임시치아 만들려고 해도 수술이 끝나고 나서 본을 떠서 또 네. 어딘가 보내야 되고 와야 되고 근데 요새는 미리 컴퓨터로 이게 다 조합이 됐기 때문에 거의 확실하게 맞는 이런 어떤 임시치아를 좀 하기 때문에 가끔은 이제 뭐 자전거 타고 가다가 좀 넘어지셨다든가 회사 출근은 바로 하셔야 되는데 너무 보기 싫거나 하시면은 오시자마자 분석 빨리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그날도 심미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어떤 장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특징으로는 좀 어떤 걸 좀 꼽을 수가 있을까요? 예, 가장 큰 특징은 아무래도 요새 이제 현대사회가 너무 복잡해서 그런지 네. 제 주변에도 제 친구분들 중에도 뭐 많은 분들이 고혈압, 당뇨, 50대에 접어들면서 아마 요 6가지 중에서 1가지나 2가지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이 퍼센테이지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하신 경우에도 잇몸을 절개하지 않고 구멍만 내서 고자리를 심어주면 장점이 있지만
사실은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스트레스라든가 실제 당뇨 같은 경우에는 잇몸을 절개하게 됐을 때 두 분 중에서 한 분 정도가 상처 부위보다 꼭 더 이렇게 헐어서 오시거든요. 근데 구멍만 내서 수술을 해도 살짝 그 주변이 좀 헐어서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없었다면 아마 이 당뇨 갖고 계신 분들한테 임플란트 시술하면서 아마 많이 혼났을 것 같아요. 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데 이렇게 아프냐. 근데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이제 구멍만 내서 편안하게 주무시면서 또 수술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전신 질환에서도 얼마든지 임플란트가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 단 내과에서 처방받은 대로 약은 똑같이 드시고 오셔야 됩니다. 단 피 흐름에 관련된 약은 좀 끊어주셔야 네. 되고요. 네. 네, 이렇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특징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저에게 전화 주시면 되는 거 아시죠?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치아에 안녕하세요. 관련돼서 어떤 고민이 좀 있으실까요? 예, 저는 59살이고요. 네. 나이가요. 네. 제가 한 4년 전에 네. 왼쪽 어금니요. 네. 송곳니하고 해가지고 임플란트를 네. 2개 세우고 임플란트를 2개 했거든요. 4개의 자리를 2개 씌워서 하신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한꺼번에 2개를 세우고 네. 2개는 임플란트를 하고요. 예. 그랬는데 네. 음식물이요. 네. 잘 안 씹혀요. 예. 아니, 병원에서는 네. 자기네가 이렇게 맞춰보고는 아무 네. 이상이 없대요. 너무 잘 네. 씹힌대요. 네. 그런데 제가 집에 와서 이렇게 음식물을 씹으면 네. 김치, 네. 그 버섯 종류, 네. 이거 미끄러운 음식 이런 네. 게 안 씹혀요. 네. 그래가지고 씹다가 성질급해가지고 그냥 네. 오른쪽으로 그냥 씹고 이러거든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실제적으로 혹시 이제 사모님께서 네, 한 가지 습관이 있는가 좀 하나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평상시에 약간 사람이 이게 골몰하게 되면 꼭 이렇게 무는 습관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사모님께서 뭔가 신중하게 생각하실 때 이걸 꼭 이렇게 무는 습관이 있는가 한번 좀 봐주시고요. 네. 만약에 꽉 무는 습관만 없다면 네. 실제적으로 임플란트랑 이렇게 씌워 놓으신 치아 있잖아요. 네. 그거 높이를 갖다가 아마 살짝 높여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돼요. 근데 제가 말씀을 네. 드리면 네. 이거 높아서 내려야 된다고 네. 거기서 또 이렇게 하고 또 어떻게 하시고 치아가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무는 동작도 중요한데요. 네. 사실은 이제 이렇게 꽉 물면서 네. 살짝 이렇게 비틀어 주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치과에서 이 무는 건 잘 맞춰 주셨는데 네. 이 비트는 동작에서 약간 계산이 좀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네. 죄송하지만 그거는 그 원장님 잘못이 아닌 게 네. 저도 이게 20년 이상 임플란트를 하면서 이게 사실은 한 15년 이상 지났을 때 좀 알게 됐던 상황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마 그 원장님이 이상 없이 오히려 깎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신 거 봐서는 네. 이거는 지금 잘 되는데 네. 비트는 동작에서 이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을 꼭 다시 안 하시더라도 만약에 네. 그 상황이면 네. 한두 군데만 이렇게 탁탁 건드려주면 그게 해결이 될 수도 있으세요. 예, 그래서 근처에 혹시 임플란트 저처럼 한 20년 이상 경력이 있는 분 계시면 네. 치과 경력 말고 임플란트 경력이요. 있으시면 한번 잘 거기 가셔서 표현하시면 밑에를 꼭 교체를 안 하더라도 네. 간단하게 이렇게 조정을 할 수도 있으세요. 근데 그 이전에 사모님이 거기 가시기 전에 하나 파악해 주셔야 되는 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만히 계실 때 네. 이렇게 꽉 무는 습관이 있는가 한번 그건 좀 파악을 해서 가시는 게 좋아요. 저는 그게 어떻게 되는 건데? 보통 때는 우리가 입술만 이렇게 닿았을 때 네. 치아는 안에서 이렇게 떠 있거든요. 네. 근데 한번 꽉 물어보세요. 꽉 네. 물으면 이 어금니 쪽에 근육이 힘이 주어져서
여기가 이렇게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낮에는 이게 한 15초 정도 물어도 본인들이 힘드니까 꽉 물었다가 이걸 바로 띄세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저녁에 나쁜 꿈을 꾸실 때 네. 이걸 해서 꽉 이렇게 무시고 한 5분이고 10분이고 계속 물고 계시거든요. 네. 그때 이제 이 치아가 자극이 너무 가서 이게 그런 느낌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상담을 여기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나중에 다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치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요.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송영국 원장과 건강한 노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치아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